그날 내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단 세 글자가 1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니. 이 모순 속에서 나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가장 어두운 비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슴 아픈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보통 때보다 부산스럽게 주방을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장 여닫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섞인 기대감 같은 것. 나는 그저 특별한 요리라도 준비하나 보다 생각했죠. 며느리는 항상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색시처럼 집안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래, 일찍 들어올게. 무슨 일 있니? 비밀이요. 저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출근길에 오른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이제 65. 정년을 앞둔 남편의 어깨가 조금은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나, 아들, 그리고 며느리.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도미구이까지, 포도주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식사를 시작하기 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된 상자였죠. 그 안에는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하얀색 양말. 순간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죠.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도하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비에 부담을 느낄까봐 몰래 돈을 모아 아들 통장에 넣어주기도 했었지요. 한겨울에 꽃이 피듯 우리 가족에게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억눌러 두었던 모든 슬픔과 기다림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들은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1년을 함께 산 내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나를 꼭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대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아들이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아빠가 돼요. 아빠가 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홍조 띤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간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집에 행복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듯한 그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행복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죠. 나는 평소처럼 동행했습니다. 아들이 심장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로서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늘 그렇듯이 나는 아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벽과 차가운 바닥이 주는 병원 특유의 냉랭한 분위기가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접수대에서 검진 예약을 확인하고 아들은 체혈실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의 손주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죠. 아들을 닮았을까? 아니면 며느리를 닮았을까?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선희 보호자분 맞으세요? 잠시 이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간호사실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만 작년 데이터와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지난번에 받으신 불임 검사 결과인데 이 부분 기억하세요?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확진받으셨네요. 순간 내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간호사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화면에는 분명히 선천성 무정자증 확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의학적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선천적으로 정자를 생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식탁에서의 행복했던 장면들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 남편이 며느리를 안아주던 그 모습 모두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실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거든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의 모순을 바로 이해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다운 태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우 재검사를 권해드립니다만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임신과 아들의 무정자증 사이에 있는 심연 같은 모순. 진료실에서 나온 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예비 아빠라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 없대요.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시작되어 길가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보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옆에서는 남편이 평화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만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할까?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기로,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기로.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의학적인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 짓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5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내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수저를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밥 공기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임신한 여자 특유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 순수해 보이는 눈빛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침 식사 중에 슬쩍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임신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게 있니? 병원 치료라든가.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생겼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내 심장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적이라. 이건 기적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그는 지금 가장 잔인한 속임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래, 정말 기적이구나. 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가슴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통화, 메시지, 외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다정하고 착한 며느리였던 그녀가 이제는 내 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 몰래 엿들으려 했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걸까? 그녀가 외출할 때면 어디에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누구와 웃고 있는 걸까? 누구의 아이를 가졌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까? 내 아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생일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게는 그것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림이 울린 메시지는 단순한 쇼핑몰 광고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나는 며느리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였고 낯선 번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가족을 의심하고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더 깊은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는 의사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 몰래 그의 주치의를 찾아갔죠. 병원 진료실은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는 내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은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고환 조직에서 정자를 직접 추출하여 체외 수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을 베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한 결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진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것을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 더 이상 희망이나 착각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주변 풍경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아픔, 우리 가족의 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며느리가 혼자 고향에 다녀온다며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일, 부산이 고향인 그녀는 가끔 부모님을 뵈러 내려가곤 했었죠. 그리고 돌아온 뒤 어딘가 달라진 그녀의 표정, 당시에는 그저 여행이 즐거웠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관계가 있던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일까? 모든 기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 전화 통화하던 모습, 가끔 친구들과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던 날들, 그리고 아들과 가끔 있었던 말다툼,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나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이 야근하는 날이었고, 남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아 있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병원 기록 출력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내 손에 들린 종이가 보였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고 싶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물에 적신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숨기려 해도 이미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앉아.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구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그녀의 눈에서는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마치 자연도 우리의 상황을 알고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이 맞니?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말해봐. 누구의 아이니?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내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기만 했죠. 내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가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내 눈을 직접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천천히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즉 내 아들이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그들 부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아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도 좋으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었단 말인가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우리는 합의했어요. 정자 기증. 그런 방식으로. 정자, 기증. 혼란스러운 마음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남편도 모든 과정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자연 임신인 것처럼 말하기로 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 봐. 그럼 바람을 핀 게 아니라고?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 일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배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 부부의 합의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럼 우리 아들은 알고 있는 거니?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게 알리지 않은 아들에게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알리지 말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실망하실까 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앗아가기 싫었대요. 그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나에게 기쁨만 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상태, 그들의 결정,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까지. 엄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내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싶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1년 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많이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너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웠어요. 나는 그제서야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다는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기로 한 용기. 정말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 그 아이는 우리의 아이예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 진정한 부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죠.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말할 거니?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9세대의 가치관을 가진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은 항상 가문의 대를 잇는 것, 핏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말하자.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털어놓는 게 좋겠구나. 결국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거짓 위에 가족을 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완고해진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젊었을 때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된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거겠지요. 아들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저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가정을 지지해주는 것밖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그였기에 더욱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형체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혈연이 누구든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내가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있죠.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입니다. 가끔 아이가 아들을 똑 닮은 표정을 지을 때면 나는 미소 짓게 됩니다. 유전자는 공유하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밀이 없어진 공간에서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시련은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본질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틀을 벗어날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이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 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